또 투자 확장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금전의 손재수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투자해서 확장한다기보다는 기존 거를 잘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시는 게 안녕하세요. 대국신당입니다. 아래 댓글에 연월일시, 성별, 그리고 궁금하신 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공수 드리겠습니다. 신년이니까 네. 저희 삼재랑 횡수마기 하잖아요. 네.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삼재인 띠들 해묘미, 토끼, 양띠, 돼지띠들 삼재이시잖아요. 삼재풀이 꼭 하고 가시라고 저희가 이제 연말에 12월 달 정도 접수 받겠습니다. 단체 행사로 할지 아직 개인으로 풀어드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좀 접수 받을 예정이오니 조금 일이 막히거나 사업적으로 힘들다든가 또 관제가 있으시다든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시비 구설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나 또 회사에서도 좀 마찰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성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삼재풀이나 홍수막이 하고 가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삼재풀이는 알았지만 횡수마기는 잘 몰랐거든요. 1년 12달을 나쁜 것을 막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애군액살들 막고 좋은 운 좀 받아서 갈 수 있게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병원년 돼지띠 신년 운세인데요. 병원년과 돼지띠 전체 운기가 좀 어떨까요? 병원년은 불의 해입니다. 돼지띠들이 수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불과 수가 만난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감정 기복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변화 속에서 내적 성장이 중요한 한 해로 보여집니다. 돼지띠가 삼재잖아요. 네. 네,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나요? 근데 돼지띠들이 삼재긴 한데 네. 뭐 복삼재로 들어왔던 분들이라 크게 아직까지는 뭐 큰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올해도 크게 아주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왜 조심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 그쵸. 나쁜 달은 조금 안 좋은 달은 5월 달 주의하셔야 되고 8월 달 건강이나 계획들 또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5월 달, 8월 달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나 확장이나 뭐 이런 거 좋은 시기도 있을까요? 좋은 달은 3월, 7월, 11월 이때 좋아 보이고요. 3월 달부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 잡을 일이 있으면 3월 달에 조금 이용하셔서 잡으시고요. 7월 달은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기를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퐁당퐁당 좋은 시기가 네, 맞아요. 네, 오네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별로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95년생. 32세가 됐는데 이분들 이제 시험 합격이나 취업 시험 아니면은 뭐 이직 이런 건 괜찮을지. 32세 분들은 26년도에는 나쁘지 않은 해운년으로 보여지거든요. 시험이나 뭐 취업 같은 것도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3월 달부터 5월 달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성과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 이동은 좀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연애 또 넘어갈 수 없죠. 연애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도 감정 기복이 좀 심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잘 다스리면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좀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딱 32살 나이, 결혼하면 좋은 나이예요. 삼재의 결혼 날짜 잡아도 좀 괜찮을지. 그거는 연월시 다 봐야 되지만은 네네. 안 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분명히. 음. 왜냐면 이게 또 상문의 기운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문을 끼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네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잘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도 사실 날짜 잡는 건 중요하지만 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안 생기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많죠 요새는. 네. 혹시 이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뭔가 기도 발언으로 이 아이가 생길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있는지. 삼신을 받아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험관을 하시고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자연 임신으로 하겠다라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요새는 시험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시험관을 해도 10번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삼신에 만약에 벌전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꼭 그걸 풀고 가셔야 되고 본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삼신 할머니를 예전부터 이때 이제 치성님한테 이제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들도 참 많으셨고 조상님 전에 그런 할머니도 없었던 분들 없을 만큼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삼신을 잘 받아서 모셔서 그래서 또 아기를 받아가서 가시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도 좀 진전이 없으면 네. 선생님 찾아뵙는 것도 방법이다. 이분들에게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좀 조언이라고. 이분들 열정은 좋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큰 결정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게 큰 차이를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또 돌다리 두들겨서 잘 생각해서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83년생 44가 왔네요. 사사구통. 네, 44살이 됐는데 이분들은 좀 올해 어떨까요?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뭐 직장운이나 봤을 때는 네네. 4월에서 6월 뭐 이제 성과운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좋을 때가 있어 보이거든요. 9월 이후에만 관계 조정이 좀 필요하지 나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해운년이긴 합니다. 올해 뭐 특징적인 게 좀 있다면 뭘까요? 이별수 같은 거 배우자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별수 있을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과의 관계에서 좀 소통 같은 것들 잘 안 되셔서 또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조금 천천히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배우자와의 이별수 그러면은 성격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의 외도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구- 뭐 꼭 그것만은 또 아니지만은 그런가요? 네. 세상에 뭐 되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엄청 좋은 관계로 보일지라도 집안에 들어가서는 진짜 남남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진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저희들도 상담이 와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바로잡고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 사람들이 안 참잖아요. 네네. 근데 자녀가 있으면 좀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옛날 시대하고는 달라서 참고 살아야 되는 시대도 아니고 여자들도 전문직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 수 없을 때는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정말 가감없이 그냥 자르고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이어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서로 간의 오해. 네. 그 잠자리 문제로 오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사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나는데 자기는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외모, 뭐 직업, 다른 것들이 다 좋은데 그것만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다른 거를 포기하기에도 너무 조건이 좋다 그 남자가.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해결 방안이 뭐였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학의 힘도 빌려야 될 필요가 네네. 있고 근데 전혀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른 문제에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게 무속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속궁합이 안 맞는다라 그러면 아예 안 맞아서 진짜로 자궁에 살이 있다든가 뭐 거시기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진짜로 있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시는 분들도 있죠. 아까 그분은 처방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분은 네. 의학의 힘을 좀 빌려라. 아, 네.
그거만 뭐라고 표현을 아예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아, 그분은 좀 사이즈가 중요했던 분이라 네 그런 아, 분들이라 좀 병원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71년생, 56세 신혜생입니다. 이 나이 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산 관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어떻게 불리냐. 아 근데 올해 저는 좀 이분들은 불어나냐. 삼재는 삼재이다 보니 자산 관리는 그냥 또 투자 확장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금전의 손재수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투자해서 확장한다기보다는 기존 거를 잘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부동산 투자야 그냥 안정적인 거니까 그렇게 가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하이닉스가 정말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럴수록 더 위험한 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 돼서 이제 개미들의 특징이 그때 돼서 우르륵 하고 예전에 10만 전자 간다고 그럴 때 막 8만 9만에서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몇 년 동안 개고생한 사람 많거든요. 네,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서는 아마 근데 이 부출이 상태도 됐을 지금 텐데. 마찬가지예요. 또 5천 코스피 찍을 거니까 야 10만 넘었어 삼성전자 이래서 뭐 진짜 10만 전자가 아니라 20만 전자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그때 물리시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10만 없는 전자 분야네. 해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말 20만 전자를 보고 들어가도 좋을지. 장기 투자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 투자하면 삼성은 앞으로도 나쁘진 않은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거기다 금전을 묶어놓기에는 저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흔들리고 뭐하고 급전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 손해보고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돈에 여유가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20만 전자는 아직은 한참 먼 얘기인 것 같고요. 글쎄요,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좀 제가 봤을 땐 재미가 12만까지는 없다. 무난하게도 그래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서는. 12만 알겠습니다. 좀 더 사야 되겠네요, 저는. 사업은 이제 56세 돼가지고 이제 회사 다니기 좀 뻐국해지고 뭐 이러면은 내 사업 시작하잖아요. 시작 괜찮을지. 사업은 또 조금 계약적인 거나 좀 파트너적인 거를 좀 점검해서 가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돼지띠가 파트너로 궁합이 조금 잘 맞는 띠 어떤 사람들 좀 만나야 되는지. 뭐 돼지띠들은 띠가 토끼띠, 뭐 양띠, 닭띠 뭐 이런 생들이 좋은데 돼지띠들은 글쎄요 띠궁합보다는 조금 추진해서 가실 수 있는 사람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분들은 막 그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몸도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지 머리도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스마트하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띠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가면 괜찮지 않을까. 수동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보입니다 저는. 네. 68세 기회생 이분들은 일단 금전운부터 볼게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꾸 우울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긍정의 말을 드리고 싶지만은 일단은 금전으로 봤을 때는 투자나 이제 보증 같은 거 절대 금물입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삼재는 삼재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금전에 손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 분명히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면 지키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서를 잡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까? 네, 아직도 삼재는 삼재이고 문서 운이 안 들어오진 않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문서도 나쁘지는 않으나 문서의 기운도 뭘 살지에 따라서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해서 막 하시고 사고 치고 이런 데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치기 전에 와가지고서는 안전하게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때요? 이제 68세 되면은 여기저기 아픈데. 그죠. 근데 이분들은 관절이나 그래도 체력이 이제 좀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보약 같은 것도 좀 챙겨 드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좀 생활하시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시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쓰시되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로 도널드 트럼프가 돼지띠거든요. 트럼프의 병원연 운기.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트럼프의
트럼프가 몇 년 며칠생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건강적으로다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이 사람 또한 이제 독부장군이잖아요.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인데 트럼프가 지금 상태가 건강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아주 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이거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트럼프의 임기를 마칠 수가 있는지 벌써부터 막 여기저기서 시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안 좋아요. 굉장히 기설 시비 계속 있고 건강수 굉장히 안 좋고 네, 안 좋아요. 그럼 이 좋지는 사람이 않아요. 죽기 전에 노벨 평화상은 받을 수 있어요?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갑자기 택도 없다.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저는 뭐 이것도 저것도 정치 색깔은 없습니다. 진짜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잘 협력이 잘 돼야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은 상황들이 오는 게 모든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참 진짜 한마디로 똘 게 있어요. 진짜 이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뭐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그런 적은 아닌데 진짜로 색깔이 안 좋아 이 사람 진짜로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올해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특히 건강수 하고 다칠 수가 있어요. 분명 없이 잘못해서 진짜 뭐 총이든 뭐든 이런 것도 미국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뭔가가 좀 위협을 받는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해운년으로 보여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2026년 돼지띠 여러분, 올해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한 해예요. 나에게 맞는 걸음으로 천천히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경험이 돼서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실수나 실패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시 쉬어와도 괜찮으니 올해는 작은 기쁨과 소소한 성취를 집중하여서 내 안의 웃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나만의 페이스로 웃음 안고 한 발짝씩 걸어가시다 보면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2026년이 훌쩍 풍요로운 한 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꾸준함과 여유가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전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돼지띠 여러분, 작지만 단단한 한 걸음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대구신당이 응원하겠습니다.